반갑습니다. 예. 낯익은 얼굴도 계시고요. 예. 아무튼 한 3년 넘어 만에 UCRM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정이 다 굳어 계시네요. 제가 굳어 있어야 되는데. 자, 제목이 되게 좀 건방지죠? 그렇지 않나요? 뭘 제안한다는 게 사실은 다 프로들이신데 어색하죠. 근데 사실은 옆에서 좀 지켜봤을 때 제가 지금 올해가 2019년 1월이잖아요. 99년 1월이 제가 코드가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딱 20년 됐죠. 지금도 대리점이긴 합니다만 아직 보험에 적을 두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하던 일이 막 비중이 좀 달라지는 케이스가 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UCRM 입장에서도 좀 그냥 단순하게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CRM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컨셉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예.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2시간 아니면 3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2시간이라고 공지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빌린 시간이 3시간 빌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만든 가장 큰 취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간 속에서는 사실은 세일즈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별로 안 하고 현재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도대체 전략인지, 지금 필요한,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리를 시켜드리면 활동하시기 좀 낫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뭐길래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이력서를 써보니까 5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특히 영업에 대해서만 한 5페이지 나오니까 적은 게 아니죠. 12년 전의 사진입니다. 예, 대꾸가 없으시군요. 예. 이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면, 경영 컨설팅을 저는 2003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보험 영업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력이 좀 별로 없어요. 특이하죠. 2000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었고, 보험회사에서 강의할 일이 없었어요. 대기업에서 2박 3일, 1박 2일 동안 해서 600개 기업에서 한 1500회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특이하죠. 근데 제가 어필하고 싶은 건 강의를 많이 했다, 컨설팅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영업을 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영업 콘텐츠를 갖고서 영업을 하다 보니 이걸 제가 직접 체득을 한 거예요. 이 말 공감하세요?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200년 전부터 만들어졌던 미국이나 유럽의 그 콘텐츠를 제가 직접 영업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내공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인 영업을 제가 2004년부터 법인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금, 가수금을 2005년도에 얘기했으니 꽤 오래 했죠. 전 한 1년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지 회사의 자금을 갖다가 보험 드는 건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거는 CEO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주 도덕적 해이예요. 전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예 버렸어요. 그리고 법인 영업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개인 영업에 바탕이 없는 사람은 법인 영업 해봤자 잠깐이에요. 잠깐 잘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장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였냐면 마케팅이었어요. 내가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제 법인 영업의 핵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장들이 제 고객이 됐었고, 오랜 시간 같이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성과를 많이 냈던 건, 1인당 3만원씩 20년 정기보험 7,000명을 가입시켰어요. 괜찮죠? 11개월간 컨설팅 해주고. 네. 수당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뭐 다양하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떨까? 뭐 이런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죠. 예. 자, 이제 컨설팅에 대한 프로세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컨설팅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저는 영업 조직하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가기 전부터 이 회사는 내부의 요인이 무엇인지 이슈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지. 바꿔 얘기하면 내부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그리고 외부의 기회 요인과 그리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파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객하고 접점에 있는 영업 조직이 어떤 프로세스로 영업을 하는지를 다시 평가를 해요. 그 안에서 영업이 안 된다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일즈 프로세스상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까지 가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를 믿어달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 제가 좀 릴렉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강사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ING 출신의 강사님은 자신의 경험으로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건 자신의 경험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어떤 분은 AIG 그 출신이신 것 같아. 내 밑에 80명이 있어서 하는 얘기 딱 들어보니까 AIG더라고. 근데 그분은 자기 경험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 근데 모든 사람한테 통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은 모든 그렇게 막 그 세일즈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자신의 경험을 기본으로 얘기하니까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객관적인 거고 그런 취지에서 그냥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리브 컨설팅에 있는 친구들이 일본에서 지금부터 5년 전에 나름대로 NNA라는 그 포털지가 있어요. 잡지, 일본 잡지. 그 안에다 기고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 너무 지금 우리 현실하고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보험 현실하고. X축에 있는 게 잘 보이세요, 뒤에? 시장 성장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했냐, 더 가입할 여력이 있니, 없니를 따지는 거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상품 경쟁력이에요. 내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나. 이런 거죠. 종신보험. 제가 보험 영업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엄청 차별화되어 있었어요. 공감하시죠? 지금은 어때요?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싸봤자 별 차이 안 나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영업해야 되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IMF 때 입사를 했잖아요. 보험업계에. 그때 이전에 계신 설계사분들은 영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험 영업합니다. 아, 그랬구나. 나 하나 들게. 왜? 이 사람은 보험 가입한 적이 별로 없거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면 나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영업이 됐을 때가 이때예요. 자주 만나고 신뢰가 구축이 되게 되면 영업이 되던 시기. 영업에 대한 컨셉 별로 없고 그냥 파는 물건이다 생각하고 팔았던 시기. 공감하시나요? 예. 그러다가 IMF 때에서 뭐 종신보험이 외자계 중심으로 막 들어왔잖아요. 상품이 아주 독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입을 했어요. 리모델링 하면서. 그러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개시켜달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대부분 고객들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보험의 컨셉을 설명시켜주는 게 힘들긴 했었지만 가입하는 순간 소개해달라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는 역량이 뭐였냐면 상품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소개에 대한 역량이 필요했던 때예요. 우리 설계사들이. 공감하시나요? 네.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영업을 했던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우리 FC님이나 FS님이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냥 설계사님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개 받아와! 라고 강요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할 땐 그랬거든. 근데 지금 소개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는 게 이뻐야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품이 변별력이 없어졌고 해줄 말이 없어요. 고객한테. 내 지인한테 추천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소개가 너무 힘든 거지. 칭찬거리가 없는데. 그럼 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 중심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데 고객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상품만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 상품만. 그 다음에 정말 고객 중심이 가능할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회사들이 마켓쉐어에 집중을 해요. 우리가 시장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 거야? 매출 떨어지더라도 마켓쉐어만 깨지지 않으면 돼. 라고 이분들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켓쉐어가 깨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막 고민을 막 해. 이게 상품 판매하는 컨셉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지금처럼 고객이 똑똑해지고 무수한 정보에 노출이 되는 이 상황에선 사실은 그건 옛날 방식이라는 거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목표가 달라요. 우리가 마켓쉐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출하는 금액 중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고객이 적금을 드는 여력에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적금의 금액이 얼마야 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 공감하세요? 공감이 안 되시면 바로 얘기하세요. 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ING에 입사해서 프루덴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ING 사람은 그냥 네덜란드 생명이었는데 누르댕댕이라고 그랬고요. 프루덴셜은 푸르댕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 푸르댕댕한테 당했니? 알아서 내가 가서 혼내줄게. 뭐 이런 컨셉으로 뭐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데가 있었는데 프루덴셜은 종신만 팔았단 말이에요. ING는 연금하고 종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험에 지출하는 돈이 처음에는 프루덴셜에 100만 원 했다면 저를 만나는 순간 3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연금으로. 그러면 주 설계사가 누구예요? 저로 바뀌는 거죠. 그게 마켓쉐어라는 거예요. 마켓쉐어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더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고객의 정보를 획득해내는 기술이 훨씬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캐치해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바뀌고 있어요. 공감하세요? 잠깐, 이 강의 도중에 죄송한데요. 리액션이 이 정도 되면 리액션은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호응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고객하고 상담할 때 고객이 리액션 없으면 어때요? 싫죠. 다시 그런 시간 갖고 싶으세요? 저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역량에서 필요한 거는 정리 한번 할게요. 고객이 지출하는 비용 안에서 점유율을 따져라. 여러분들이 고객이 있다면 이 고객이 얼마 저축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나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입금하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팩트를 얼마만큼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인생 비전이 무엇이고 이런 걸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기술로 바뀌고 있다는 거. 공감하시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비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지금 역량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좀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설계사님들의 영업 역량이 강화되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고객의 질을 향상시켜야지만 여러분들 매출이 올라가요. 고객의 질이 뭐냐면 돈이 많다고 고객이 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에 모든 타겟을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래 못 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 보면 맨날 신규 계약 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쉽게 계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차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에 서로 윈윈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의 컨셉을 맞춰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의 전환만으로도 사실은 내가 갈 목표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업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괜찮을까요? 네. 이 정도면 이게 건방진 캐치프레이즈 괜찮죠? 괜찮아요. 아, 예. 오케이. 아, 예. 자, 듣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이런 얘기 할 건데, 예. 혹시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준비한 거는 스킵하고요. 준비하지 않은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뭐든 보시네요. 옛날에 그룹복 시켜서 하면 재밌는데, 예, 인원이, 예. 예. 고객의 질을, 예. 수입을 향상시키려면. 아, 수입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예. 그게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고객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고객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이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이 내 고객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감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객관적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매달이 힘들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지난달에 잘했는데 이번 달에도 잘해야 된다는 고통. 이번 달에 계약 안 나오면 일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천이 어디냐면 사실은 고객이라는 거예요. 고객을 통해서 내가 영업 매출이 얼마가 될 건지 예측이 가능한 건데 어떤 조직이든지요. 제가 컨설팅을 딱 들어가잖아요. 영업 조직에 들어가서 내년도 예측을 한번 봅시다. 그럼 다 갖고 와요. 근거가 뭡니까? 없어. 그럼 그건 작살나는 거예요. 왜?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력이에요. 예측이 안 되면 회사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하세요? 내가 선풍기를 파는 회사인데 선풍기가 내년에 몇 개가 팔릴지 모르면 생산 계획이 불가능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얼마만큼 정교하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이건 회사에 사활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설계사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측이 안 된다? 예측 근거는 뭔데?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갖다 내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롱런 하는 거고 내가 60이 되건 70이 되건 그 나이가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에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개념을 적극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발로 뛰는 영업사원이 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아, 예, 말씀하세요. 이 플랜주 씨가 19년 됐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예, 저랑 만난 지 19년 됐어요. 제가 또 사장님이 그 20년 되시다면 그때 제가 RC를 했는데 예. 이런 프로그램은 개발된 것 자체를 내게 정보를 들어오지 않았어. 삼성화재 계시다. 우리 사무실에 오는 바람에 알게 됐고 오늘 이런 강의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생명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시작은 화재로 했지, 20년 전에.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 교차되면서 생명이. 아, 그러셨군요. 그때는 외자계 중심으로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생명보험, 이제
아주머님들이 많거나 이런 생명보험회사는 사실은 컨셉이 좀 안 맞았고, 그 99년도, 2000년도 요때 들어온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니까 제가 ING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80명 설계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70%가 스카이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때는 참 신기한 케이스.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 이후는 뭐 그런 적이 없죠. 사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게 타겟이 돼서 아마 왜냐면 제가 이 하셨다고. 프렌드시유 하는 방법 그거 공부하는 줄 알고 왔는데 제대로 왔네. 아, 제가 예. 75이거든요. 우와. 근데 삼성생명 명인입니다. 이래봬도 학교 선생하던 사람인데. 명인이세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문제는 예.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았으면 아니면 더 안 벌어도 좋은데 저는 술을 100세주밖에 안 먹고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FC를 하는 기록을 썼어요. 네, 그런 네, 자세로 살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이걸 대단하십니다.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이 강의 내용이 예. 이거라. 예. 왜 이걸 여태 몰랐을까? 감사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명인이시면 대단하시죠. 예. 자,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예. 여운이 많이 남는데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 쭉 갈까요? 잠깐 쉬죠. 예, 그럴게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예. 그냥 요건 뭐 그하진 않을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요즘 경기가 좀 어때요? 보시기에. 예. 바닥이요? 예. 또. 있는 사람 많이 있고 없는 사람 더 없어지고 그래요. 그건 조금 전 얘기. 제대로 보셨어요. 지금이 바닥인데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갖다 쓰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튼 일본이라는 독특한 지금 상황인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좀 괜찮아진 것 중에 하나가 회사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20년 동안 구조조정 통해서 회사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임금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많이 뽑아요. 이익은 영업이익이 3%대에서 머물다가 5%대를 돌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5%거든요. 평균. 전 법인들이. 근데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많이 복구가 됐어요. 근데 집값도 안 오르고 주가만 올랐어요. 왜? 기업이니까. 이런 과정을 제가 배경에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은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게 변화가 됐고, 정말 고객 중심이라는 비즈니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금융권은요, 2017년 3월 30날, 우리나라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융청에서 발표를 해요. 무슨 발표를 하냐면, 피듀셔리 듀티라는, 그러니까 고객을 존중해서 일을 해라라는 의무사항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안 지켜도 괜찮아. 하지만 안 지키면 니들 바보 될걸? 하면서 강요를 해요. 그래서 전 금융기관들이 이 피듀셔리 듀티에 의해서 영업 체계를 바꿔요. 이 바꾸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PA라든지 AI라든지 New I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개발이 막 되면서 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잉여 인력이에요. PB들이 남아도는 거예요. PB들을 갖다 어떻게 쓸 데가 없어요. 회사의 일은 축소가 됐어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인터넷 증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요번에 국민은행 파업 났는데 별 영향 없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점에 있는 직원들 다 집에 가도 상관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 정규직인데.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매금융 쪽에는 사실은 증권이나 은행 쪽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 제대로 해 이제부터. 그 얘기의 기준이 되는 게 피듀셔리 듀티예요. 그래서 좋은 이익과 나쁜 이익으로 구분해가지고 막 푸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KPI라고 있죠. 경영지표. 경영지표상에 모든 회사들이 이 피듀셔리 듀티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피듀셔리 듀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경영지표에 들어가는 게 NPS라는 지표예요.
요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CS란 말은 들어보셨죠? 고객 만족도. 자, 고객 만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고객 만족하면, 우리 이제 설계사 버전으로 갈게요. 고객이 만족했어. 소개해 주나요? 예. 소개할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자, 고객이 만족한다는 게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죠. 고객이 기대한 것만큼 우리 설계사님이 해줬어요. 만족이에요, 불만족이에요? 이걸 불만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만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CS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신한은행 거래하고 있어요. 왜 가요? 가까워서요. 만약에 신한은행이 이사를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또 새로운 은행 오겠죠, 뭐. 이게 뭐냐면 신한은행에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 공감하세요? 네. 이게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고객을 분류할 때 CS 가지고 만족한다고 해봤자 이 사람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난해. 이것도 만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NPS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당신 A라는 회사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아니면 A라는 설계사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그랬더니 6점을 썼어요. 6점. 이거 만족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 NPS라는 거 뭐냐면 Net Promoter Score라는 거예요. 이 NPS라는 거 뭐냐면 0부터 6, 7, 8, 9, 10으로 구분해서 11단계예요. 그래서 당신 A란 회사를 당신 친구나 지인한테 추천해 줄 의향이 몇 프로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A란 제품을 소개시켜 줄 의향이 몇 프로냐, 어느 정도 되냐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생각해보세요. 만족하냐고 묻는 게 더 직결적이겠어요? 아니면 이 물건 추천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직접적이겠어요? 매출에. 어때요? 뒤에 있는 게 확실하죠? 네. 이 지표가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6점 이상이면 만족으로 해서 포지션을 잡았어요. 이건 뭐냐면 9점하고 10점은 추천해 주겠다는 거죠. 이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고객.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 설계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김땡땡 설계사님을 친구나 지인한테 소개시켜줄 의향이 어느 정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점을 찍었어.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공감하시죠? 7점, 8점은 뭘까요? 소개시켜줄 의향은 있지만 소극적, 액션 취하지 않는 사람. 1점부터 6점까지는 욕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간주를 해버려요. 그냥 그저 그래 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비판자, 중립자, 추천자 이렇게 구분해요. 이게 NPS예요. 그래서 이 추천자 빼기 비판자 이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는 이 사람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제해버리고 이 사람에서 이 사람을 빼요. 이게 NPS 지수예요.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어떨까요? 저 지표상으로 저거는 객관적 근거는 안 돼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얼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자 지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좋은 이익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된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설계사님들 입장에서 바꿔 얘기하면 우린 직격탄 아니에요? 소개해주는 사람이 몇 프로 되는지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몇 프로 되는지 그게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몇 프로라든지 이걸 알 수 있으면 고객의 속마음을 아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시간 정확하게 좀
핸드폰으로 맞출게요. 58분인데 10분에 뵙죠. 59분인데요. 아, 네. 네, 10분에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